마지막에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 국민혁명 의장이신 정광훈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어. 이 날씨도 영하 지금 10도가 넘죠. 너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다 경기도에서 빌려온 거지? 진짜 공주야? 와, 대단하시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앉으시고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반드시 1,000만 명을 가문광장에 동원하여 이제 우리는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뭐냐? 4.19 혁명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행정부, 헌법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혁명이 무서운 겁니다. 모든 혁명이 다 그렇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전체, 국가 전체가 다 바뀌는 거야. 그리고 불란서 혁명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청교도 혁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혁명,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이 마지막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팽팽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야 돼요? 이재명이가 이겨야 돼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오늘로서 저는 전 국민 이 계몽운동을 오늘은 마치고 이제 오늘 저녁에 9시에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마지막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청주에 가서 또 국민대를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내가 보니까 이 나라의 형편이 국민 계몽을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4.19 같이 5.16 처령은 혁명으로 맞짱 뜨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입니다. 헌법. 조금 전에 헌법학자 강의 잘 들으셨죠? 나도 저 숙소에서 유튜브로 다 들었는데, 자, 그러면 헌법 위에 권위가 하나 있어요. 헌법 위에. 헌법보다 더 높은 권위가 뭐냐? 국민 저항권입니다. 이 국민 저항권이 집행된 것이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강력한 저항 세력이 누군가, 남노당의 괴수 박헌영이에요. 박헌영. 이 박헌영과 이승만의 싸움인데, 그때에 만약에 이승만이 지고 박헌영이가 이겼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다 제주도까지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겨서 건국한 것에 대하여 감사 박수를 한번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위기는 6.25입니다. 6.25. 북한 애들이 6.25로 한국을 점령하려고 저 낙동강까지 다 내려갔어요. 대구하고 부산 빼고 다 먹어버렸어. 그런데 미국이 다시 일주일 만에 미군이 다시 들어와서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언제 왔었느냐?
4.19입니다. 4.19. 4.19 혁명은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3.15가 부정선거 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 옛날에 구닥다리 1960년도 했던 그 부정선거를 지금도 중앙선관위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요, 지금은 컴퓨터가 발전돼서 북한에 있는 해킹, 그 다음에 중국과 합해서 우리나라의 선거를 가지고 노는 거야. 가지고 논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의 국회의원 된 192석 중에 절반은 가짜예요. 이건 우린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뭐냐? 국민 저항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3.15 부정선거 일어나서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때는 학생들이 주도했는데 나라가 다시 북한이 남침을 또 하려고 하는 거야. 10년 만에. 이것을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요, 박정희. 박정희는 별 2개밖에 안 돼. 그 위에 별 4개짜리도 많았어요. 뭐 장도영이 무슨 뭐 정일권 뭐 다 그게 만주공관학교의 선배들이야. 근데 이 박정희는 이게 빨갱이를 한번 해봐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의 뒤에 주모자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백선엽 선배의 권유로 이승만을 설득해서 박정희는 절대로 살려야 됩니다. 박정희를 안 살리면 전체 군대 중에 3분의 2를 남노당으로 조직해놨어요. 박정희가. 그러니까 박정희를 죽이면 군대 전체 중에 3분의 2가 남노당인데 찾아낼 길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싫지만은 박정희는 살려준다 전향하면 해서 사인해서 박정희가 무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 빨갱이에 대해서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박정희가 뭘 했느냐? 5.16 군사혁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6위를 달리고 군사력도 6위인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에는 기업인들 뭐 이병철, 정주영, 뭐 김우중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는 딱 2사람이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2손 들고 만세. 그러니까 이걸 역사의 구조를 뭐 오래 공부할 필요 없어요. 간결하게 정돈을 딱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건국 후 해방 후에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드디어 뭐냐? 윤석열을 탄핵을 시켰어요. 이게 지금요 대한민국에 80년 만에 최고의 위기가 왔다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 다시 4.19 같은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혁명은 혼자 못해요. 나 혼자 못하지. 혁명은 그 숫자요, 숫자. 뭐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거 보세요. 모든 국가의 권위는 헌법이 최고지만 헌법 위에 권위가 있대. 또 뭐냐? 국민 저항권이라고.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그만. 헌법 위의 권위는 뭐라고요? 이 국민 저항권,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가 있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장관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거야. 주인들이 멍청하면 돼 안 돼? 주인들이 자기의 권리 행사를 할 줄 모르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와, 어떻게 이 공주가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이 공주가 어떻게 갑자기 똑똑해? 어디서 빌려왔나? 아까 이용석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공주는 교육도시라고. 교육을 잘 받아서 똑똑한가 보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저항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국민의 저항권은 누가 일으키느냐? 국민들이 전국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이번에 싹 이재명 이놈을요 완전히 깜빵에 집어넣어버리고 두 놈은 이미 끝났어요. 일단은 이게 조국 이놈이요 산호맹 출신인데 이놈이 지금 이미 깜빵에 갇혔고 그 다음에 한동훈 이 새끼는 나가리가 됐고 맞지? 내가요 설교하다가 아무 차도 없이 그냥 설교하다가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을 임명됐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성령의 본능으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내가 뭐라 그러냐 설교하다가 저 새끼는 안 돼. 한동훈 저 새끼는 안 돼. 그러다가 내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멍청도도요 다 한동훈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 맞다고 그랬잖아. 봐. 그래서 안 그래서? 그래서 충청도를 내가 멍청도로 하는 거야. 멍청도보다 더 멍청한 놈들이 누구냐? 경상도야 그 개새끼들. 내가요 한동훈은 안 돼 그랬다 했다가 대구 갔다가 내가 맞아 죽을 뻔했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몰라 나는 성령이 그냥 밀어내서 하는 말인데 성령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결국은요 한동훈이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면 돼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어? 한동훈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라고 말했고 외국 갔다 오면은 넥타이를 살 때도 꼭 윤석열 거 김건희 여사님이 사고 그 다음에는 한동훈 거를 넥타이를 또 사서 줬다 이거야. 그렇게 아끼던 그놈이 세상에 배신을 때리면 돼요? 배신자의 말로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한테 대들 걸 대들어야지. 이 개자식이 호주 국방부 장관 출신을 호주의 대사로 임명했다고. 아니 그걸 가지고 싸우면 돼요? 아니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대사로 임명을 하든 말든 이거는 내가 오늘 정말로 그 설명을 잘 하실 황준선 장군님이 여기 와야 제대로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 육군사관학교 군대생활 별 3개에 별 3개. 그래서 웬만한 정신이면 오는데 그래도 올라 그랬는데 내가 나한테 감기 옮기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려서 못 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국방부 장관 출신을 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이유가 있는 거야. 왜? 호주가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를 제일 많이 사고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고 난리잖아. 이거 봐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걸 가지고 주제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하고 싸우면 돼 안 돼? 그래서 선거를 완전히 망쳐가지고 우리가 200석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200석 할 수 있는 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방송에 계속 요렇게 하면 200석 한다고 계속 올렸는데 한동훈 개새끼 때문에 108석밖에 못한 거야. 108석밖에 못한 거라고. 그래서 이 한동훈 이놈은요 지금요 김경수가 범죄한 것처럼 가족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비밀로 사이트를 하다가 이게 경인선과 똑같은 거야. 이 새끼는 반드시 구속이 될 거야. 이제
한동훈 이러면 구속돼야 돼. 그러면 이제 한 놈만 처리하면 되거든. 한 놈만 누구냐? 누구라고요? 이재명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두 손 들고 만세. 한 번만 더. 여러분이 대통령일지라도 계엄령을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졌어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똑똑한 거야 이거? 공주가 교육도시가 맞는 게 틀림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에 선포한 그 문장을 한번 보라고요. 계엄령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모든 종편, KBS, MBC, SBS, 좌파 유튜브가 다 감춰요. 이거를 왜 이걸 감추느냐? 이것을 공개해버리면, 이것을 알면 국민들이 다 일어나게 생겼기 때문에 다 윤석열 편으로 90%가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문은 감춰버리고 계속 뭐라고 종편에서 논평하느냐? 계엄령은 잘못됐다. 그리고 실패했다.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이 개새끼 한 사람의 의지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지가 아니야. 아까 그 빨갱이 이동호 교수 얘기 잘 들었죠? 전부 다 이거는 북한의 지시요. 북한의 지시.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상태는 정치, 자 보세요. 192석 이거요 다 북한이 만들어준 거예요. 북한이. 경제, 비트코인을 통하여 1년에 2조를 빨아가요. 2조를.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전체를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은 거 알아 몰라? 알아? 내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반드시 내가 신고를 하려고 그래. 뭐냐?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이 이미 점령했다. 6.25를 통해서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내부에 있는 이 바로 이동호 같은 이런 개새끼 주사파 개딸들 그 다음에 좌파 얘들을 확대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미 북한의 손에 잡히게 된 거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딱 세 가지요. 자, 한번 직접 여러분이 이 원문을 들어보시고 이것을 다 감추고 있어요. 다 감추고 있어. 언론이고 방송이고 이걸 보도 안 하는 거야. 이걸 알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자,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자, 여기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불러서 쓰려고 하면 전부 다 이재명이 한 놈의 의지입니다. 전부 다 탄핵시키는 거야. 22명이나 탄핵을 시켰어. 이걸 왜 그러냐? 윤석열 스스로 사표 내고 나오라 이런 뜻이야.
그러나 윤석열이가 이런 협박에 굴복할 것 같아요? 굴복할 것 같아요? 윤석열은요 충청도 출신이잖아. 충청도에 뚝심이 있단 말이에요. 뚝심이.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들어보시면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의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국정은 여기까지 보세요. 세상에 검찰들이 검찰 활동비 월급만 받아가고 검찰 활동비는 전부 다 빵으로 이재명 이놈이 빵으로 처리를 했어. 그 다음에 경찰들도 월급만 받아가고 경찰들이 월급만 받아도 되겠어? 수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마약 수사를 안 하면요, 여러분의 손주들의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마약 환자 돼버려. 그래, 안 그래? 내가 문재인 개새끼 때문에 깜빵을 3번 갔어. 3번 갔는데, 갔더니 거기는 4가지 종류의 죄수들이 모여 있어요. 첫째, 누구냐? 마약 환자들. 마약 환자들이 3분의 1이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래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문재인 이 개새끼가 이렇게 만든 거야. 전 세계에서 마약 청정국이 대한민국이 1등이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마약범들이요, 자기들의 마약을 팔려면 먼저 인천공항을 먼저 통과를 시켜. 왜? 인천공항에서 안 잡히면 전 세계 다 팔 수 있다. 이만큼 우리가 마약 수사에 1등이었었는데 이게요, 완전히 내가 깜빵 가보니까 문재인 이 개새끼가요, 마약, 아이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세우려고 세상에 예산을 신청을 했단 말이야.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전부 다 검찰 수사비도 빵, 월급만 타가라. 경찰 수사비도 빵. 심지어 군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녀들 군대가 있는 사람. 군대 없어? 전부 다 방이야? 근데 현재요, 군대 병장들의 월급이 한 달에 125만 원이야. 그래서 나는 다시 지금 군대 가고 싶은 거야, 지금. 한 달에 125만 원이야. 그리고 하사관 있죠. 직업군인들,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ROTC 장교들이 월급이 같은 거야, 비슷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예산을 군대, 바로 하사관들, 그 다음에 ROTC 장교들이 왜 다 제대하니까 다 삽전해버려.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다 이거야. 어떻게 병장하고 나하고 같이 월급을 타냐 이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처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병장들보다가 월급을 배는
하사, 중사, 상사, ROTC 줘야겠다 하고 예산을 신청했더니 이 이재명이 이 새끼가 빵으로 처리해서 빵으로. 그러면 이놈은요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이놈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야. 아까 이동욱 교수한테 강의 들었죠? 이재명이가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고? 뭐 몇 사람 이석기지만 사실은요 북한의 지시를 받는 거야. 북한에. 이는 개자식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만세! 윤석열 만세! 북한의 종북주의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했어요. 황장엽 선생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최고위직이야. 북한의 국가 2인자예요. 2인자인데 내려와서 하는 말이, 이동호 어디 갔어? 그때 한장엽하고 같이 활동했었지? 그때 간첩이 몇 명 있다 그랬어? 봐요. 한장엽 선생이 입에서 자기가 보낸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그랬어. 그때 황장엽을요 잘 활용만 했으면, 황장엽을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명예로 국무총리를 시켰으면요 간첩 5만 명을 싹 다 잡을 뻔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김대중 이 개새끼가요, 이 자식이 황장엽을요 가정에다가 가둬놔버렸어. 가둬놨는데 내가 황장엽을 6번 만났어. 왜 한국으로 왔으며 이유가 뭔지 내가 다 황장엽 6번 만났는데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한테 나는 한국이 제2의 6.25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을 버리고 귀국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형편없다는 거야. 이미 벌써 간첩에게 먹혔다는 거야. 황장엽 때 그때 말한 거야. 그러면서 날 보고 이래요. 나한테는 꼭 목사 선생이라 그래. 목사 선생. 이 나라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황장엽 선생님을 금난교회에 정말로 목회자들만 2만 명을 모아놓고, 사진 한번 보여봐요. 금난교회에서 내가 목회자들 2만 명을 모아놓고, 이거 보라고죠. 2만 명. 그리고 저 밑에 교육관만 해도 또 5천 명이 모였어. 2만 명을 모아놓고 내가 황장엽 선생님을 경찰을 따돌리고 도피시켜서 이 바로 계속 띄워봐.
이 자리에다 황장엽을 딱 세워서 40분 특강을 시켰어 내가. 여러분 정광훈 우습게 보지 마라. 정광훈이 아니었으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어요. 나는 애국운동을 무슨 뭐 6년 전부터 한 게 아니요. 금남께서 황장엽을 데다가 내가 특강시키는 거 봐요. 그래 황장엽이가 다 까발린 거야 거기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이 전문을 종편, 그 다음에 또 KBS, MBC, SBS, 좌파 유튜버가 다 감춰버리고 무조건 욕만 해. 계엄령은 잘못했다, 실패했다. 계속 이게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다 속는 거야. 그래서 내가요 몸이 부서지면서 저 부산부터 포항, 울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강원도, 뭐 춘천, 원주, 뭐 할 것 없이 경기도, 뭐 안산, 그 다음에 뭐 일산, 전국을 다니며 내가 국민들에 대해 계몽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을 멍청한 곳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공주에 왔다 이 말이야. 공주에. 그런데 윤석열의 이 말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방송이 또 보도 안 하니까 제2의 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 국민 담화는 길어요. 약 한 30분이야. 30분을 이게 다 들려줄 수 없는데 핵심만 내가 딱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 하도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른 말로 뭐냐, 미치겠다는 거야. 왜 국민들이 윤석열의 말을 못 알아듣냐 이게야. 그래가지고 제2의 시국 담화를 다시 발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딱 잘라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충청도여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안 일어나면요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돼.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가야 돼. 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만 보세요. 중국의 유학생들은요 10분의 1은 간첩입니다. 중국의 유학생이란 신분으로 와요. 와서 아까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항공모함 전단 보여줬죠? 항공모함 전단 다시 한번 띄워봐봐. 항공모함 전단. 항공모함이요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냐 하면 남북한 군사력을 다 합해도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를 못 이겨요. 화력의 힘이. 그러니까 남북한 군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 무슨 총, 뭐 대포, 뭐 비행기, 미사일 다 합쳐도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만 못하다니까. 하나도 반응이 없어. 놀라지도 않아. 자, 이거 항공모함 보이죠? 보여 안 보여? 아까 김학성 교수님이 설명했죠? 이 항공모함의 함장은 누구라 그랬어? 누구? 맞아 안 맞아? 근데 항공모함은 혼자 안 움직여요. 옆에 구축함이 봐요. 쫙 다죠. 밑바닥에 바다 밑에는 잠수함이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누가 미사일을 쏘면요 이 구축함에서 먼저 딱 해서 미사일을 잡아버려. 이래서 항공모함이 위력이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내가 미국에 부흥회를 하다가 루지안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본교의 목사님이 나한테 이래. 목사님, 여기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한번 가보려고. 가봅시다. 갔더니 세상에 29년도 1차 세계대전 때 써먹고 은퇴를 했어. 은퇴한 항공모함을 보여주는데, 이야, 세상에 29년도에 이미 고철로 은퇴시킨 거야. 그것을 관광객을 위하여 그 배를 그걸 해체 안 시키고 그냥 띄워놨어. 거기를 구경시켰는데 보니까 얼마나 큰지요. 그 항공모함 안에 우체국이 있어. 우체국이 뭐가 있어요? 병원이 수십 개 있어. 항공모함 안에. 거기에 사람이 몇 명 타냐? 5,000명이 타요. 5,000명이 타니까, 그런데 이 비행기가 전부 다 그 항공모함도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층에 날개를 딱 접어서 경락고에 딱 저장해 있다가 전쟁이 딱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이 비행기가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활주로에서 휙 나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는 퇴역한 29년도에 퇴역시킨 이런 항공모함이야. 내가 그 전까지는요, 내가 미국을 이겨먹으려고 내가 독을 쓰고, 미국 이 개새끼들 별거 아니야. 내가 그때 이 항공모함 보고 내가 미국을 이긴다는 걸 포기했어. 도저히 못 이기겠다, 미국은. 그런데 지금 현재 로널드 레이건 최신 항공모함은요, 29년도에 해체된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전자장비 레이더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로널드 레이건 뿐이 아니라 미국의 칠함대가 7개가 있어요. 이런 세트가 7개 있다고. 7개가 그 중에 부산항에 하나 딱 들어오면 김일성이가 밤잠을 못 잤다 그래. 왜? 이게 걸프만에서 이 함대 하나가 걸프만 전쟁에서 이란 이라크 후세인을 잡으려고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얼만큼 정교하냐면요, 이 함대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딱 되죠. 발사가 딱 되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걸 현장을 보는 거야. 미사일 발사 현장을 백악관에서 보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후세인이가 사는 창문 있죠. 창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이야. 그리고 이 함대가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은 발사하고 나서 목표물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 가는 중에 ICBM이 가는 중에요, 발사 딱 시켜놓고요, 자, 아니야, 다른 데로 공격해. 그러면 휙휙 가다가 휙휙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이만큼 발전된 것이 미국의 함대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미국 이기기를 포기했다니까. 내가 그걸 보고. 그런데 이와 같은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이 개새끼들이, 중국이 지금 덤비려고 까불어. 중국은요, 1시간 안에 박살나버려요. 1시간 안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북한의 해킹 부대가, 그 다음에 중국의 해킹 부대가 합해서 계속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난치고 하니까, 사실 이번에 계엄령을 발표한 이게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중앙선관이야. 공수부대가 여의도에는 쇼한 거예요. 여의도 국회는 쇼한 것이고. 왜? 만약에 아까 더 들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국민 담화문을 들어보면, 왜냐하면 아니 계엄령의 선언문을 국민들이 모르니까 답답하니까요, 이걸 확대해서 설명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이제 지금은 틀어줄 수 없어. 뭐라 그러냐? 내가 정말로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목적이 있었으면 공수부대가 들어가자마자 일단 전기불부터 끈다는 거야. 그죠?
전기 붙는 거 딱 꺼놓고 그 다음에 공포탄 있죠? 공포탄을 팡팡 쏴버리면 국회의원들이 도망가 안 가? 살라고 다 도망가 버리지. 이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국민담화에서 설명을 해요. 진짜로 내가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 오히려 공수부대가요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국회의원들을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국회가 결의를 해서, 아까 우리 김학성 교수님 설명했잖아요. 국회가 결의를 하면 계엄령은 취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를 했어.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였어.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대통령을 말이야 내란 개수 혐의로 말이야 탄핵을 시키고 말이야, 한덕수도 탄핵시키고 말이야, 다 탄핵시키고 말이야. 국민이여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 국민들이 멍청하면 안 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이것을 우리는 4.19 국민저항권을 4.19 때 이게 국민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이요, 내일 모레 토요일 날 가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이 모이는 자체가 4.19 혁명, 5.16 혁명의 완성이에요. 일단은 1,000만 명이 딱 모이면요, 이재명이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도망을 갔는지, 아니 그냥 모여서 우리 소리도 안 질러도 돼. 1,000만 명이 모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올래 안 올래? 여러분은 오면 안 돼. 충청도를 다 데리고 와야 돼. 다 데리고 와야 돼. 올래 안 올래? 아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 경제 6위 그리고 군사력 6위, 이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 근데 이재명 이놈은요 북한한테 넘겨주려고 개지랄을 떠는데, 이재명이가 발언한 발언문을 한번 보세요. 첫째, 주한미군 철수야. 뭐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내가 1년에 언론에 광고비를 40억을 써요. 40억. 내가 40억을 돈을 대는 거야. 그리고 작년에 애국운동한 때 쓴 비용을 재정부장한테 보고받아 보니까 1,000억이요. 1,000억. 내가요 우리 교회를 1,000억 가지고 지으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 그런데 나는 필요 없다 이거야.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지어주겠지 뭐. 안 그러면 양심 불량이지 뭐. 자, 여기에 표를 읽어봐요. 내가 신문에 광고낸 표를 맨 위에 읽어봐. 시작. 지금 국가가 위험해졌어 안 했어? 했죠? 그 다음에 중간 구호 봐요. 중간 구호 읽어봐요. 시작.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이 말이야. 지팡이 짚고라도 나오고 휠체어 타고라도 다 나오라 이 말이요. 동의하십니까?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는 거야. 안 그러면요 반드시 이재명의 의도대로 가요. 이재명의 의도는 요 밑에 써 있어요. 이재명의 주장이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야. 뭐라고요?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이거 또라이지 이 자식이 또라이. 그리고 이재명 이놈이요 아침에 조회를 할 때에 더불어민주당 조회를 할 때에 이따위로 발언한 거야. 이거는 간첩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간첩이야. 한번 실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원고를 써서 읽었어.
뭐라 그러냐? 들어봐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이재명을 보안법으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런 놈을 체포 안 하면, 아니 6.25를 일으킨 약 600만 명의 희생자를 시킨 이 김일성을 뭐 욕하지 말라? 김정일을 욕하지 말라? 이 개자식 이거 완전히요. 근데 이게 본정신으로 말할까? 북한의 짓일까? 나는요 이미 북한한테 매수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말을 국민들 앞에 아침에 조회하면서 공개적으로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하라고 이게 또 직접 떠드는 거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들어보라고.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여기 찬스다. 자, 미군 철수로 찬스다. 미군 철수 찬스라는 거야. 야, 이 이재명 이 개새끼야. 너는 연방제 통일을 하면, 아까 우리 광고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자, 보세요. 이재명의 주장이 뭐야? 주한미군 철수야.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이야. 연방제 통일을 하면 교회는 있어 없어? 근데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목사 새끼들이 왜 가만히 있냐 말이야. 요즘은 광화문에 목사 새끼들이 슬슬 기어 나오고 있어. 이제 드디어 내가 하도 욕을 했더니 말이야, 어떻게 말이야 연방제 통일하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대기업 해체. 대기업 해체하면 돼 안 돼? 올해도요 우리나라가 역대 수출에 기록을 세웠어. 43%가 추가됐어. 그 중에 3분의 1은 삼성전자가 수출한 거야. 이런 삼성전자를 해체하면 돼 안 돼? 그런데 이 개자식이 말이야, 아니 이 새끼가 간첩이 아니면 이런 소리를, 대기업을 해체하자? 대기업 해체하면 나라 망해버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는 처리했어. 조국은 깜빵 갔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지금 나가리 됐고, 이제 한 놈만 처리하면 돼. 누구냐? 이재명. 이재명이가 처리가 되면 윤석열의 주장이 있어요. 위에 뭐라고 썼냐? 요거 우리의 주장이라고 썼는데 원래는 윤석열의 주장이라고 광고에다 넣었더니 윤석열의 이름은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탄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광고에서 조중동 이것들도 개새끼들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했어. 윤석열의 주장이야. 첫째 뭐냐? 자유통일이야. 자유통일. 이건 어디서 연설했냐? 작년에 8월 15일 날 광복절 때 연설할 때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 뭐라고요? 아니 일본하고 우리가 원수하면 돼 안 돼? 일본하고 원수가 되면요 제일 좋아할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요. 미국이요. 저기 뭐야 그 중국하고 북한이요. 북한. 그래서 계속 문재인 이 개새끼가 말이야, 일본하고 원수를 맞아. 거의 국교 단교까지 됐어. 국교 단교까지.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분 지금 삼성 스마트폰 쓰고 있죠? 이거요 100% 우리 기술 아니요. 마지막에 있는 조그만 눈에 보일 때마다 하는 칩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꽂아야 삼성 스마트폰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삼성의 기술부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바가지를 했어.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욕 잘하는지 알아 몰라? 삼성, 야 이 개새끼들아, 그동안에 불소로 만든 거 말이야, 왜 그걸 일본한테 수입을 해? 니들이 개발해야지. 그랬더니 개발이 다 돼 있고
일부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가격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일본이요 세상에 지소미아 때문에 시비를 거니까 일본이 수입을 딱 금지시켰어. 우리나라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렸어.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꽃 있잖아. 꽃 뭐 장미 뭐 백합이고 이거 전부 일본에 수출했는데 일본의 수출이 안 받아버렸어. 이래 가지고 손해본 것이 문재인 때 손해본 것이 약 300조야. 300조. 얼마라고? 300조. 이 문재인 이 개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재인 이놈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 들어봐요.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 유치해놓고 다 만들어놨던 동계올림픽 있잖아. 이걸 박근혜를 쫓아내고 지가 동계올림픽에 가서 뭐라고 연설했냐. 이야 이놈은요 진짜 완전 간첩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에 점령된 나라라니까. 들어보라고.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빨갱이 이동호 다시 나와봐. 일로 나와봐. 이건 이동호의 도움이 필요해. 왜? 이게 빨갱이 대장이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라 그래서 신영복 선생이라 그래서 자 신영복 선생의 가계도를 조직도를 한번 보여줘봐요. 신영복이가 누구요? 예, 간첩 통역당의 핵심 중에 핵심 멤버입니다. 이 통역당은 68년도에 적발된 조직인데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우리 수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혁명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자, 요거 띄워줘봐요. 통역단 조직표 한번 보여요. 예, 자, 예. 보세요. 이거 설명 한번 해줘봐. 예, 통역당의 지금 그 최고의 지도자는 김종태입니다. 김종태. 예, 그리고 요 뒤에는 북한 노동당이 있고요. 그리고 김종태 밑에 김진락은 조카입니다. 서울대 출신이고 이문규가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요 세 사람은 사형당했지. 예, 사형당하고 국정원한테 잡혀가지고. 예, 바로 신영복이 있습니다. 신영복은 당시에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고 이 친구는 그 육군 사관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간첩이 육군사관학교에 교수로 있었다 이거야. 이야. 그래서 신영복 이놈은 잡혀가지고 예, 어떻게 됐어요?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무기를 받았는데 감형돼 가지고 예, 20년 만에 나왔죠. 20년 동안 감옥살이 했죠. 예, 감옥살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뒤에 예, 성공회대학교 아니 교수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깜빵살이한 놈이 교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언제 하는 거야? 성공회 대학만 가면요 다 교수하는 거야. 그냥 교수를 해서 그래서 세상에 청와대의 모든 문장을 전부 신영보체로 다 써버리고 문재인이가.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세상에 여러분 소주 중에 아침이슬 알아? 아침이슬?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 그거 글씨 있잖아. 그게 신영복 거야. 왜? 전 국민에게 다 간첩이 스며들게 하려고 소주 이름까지도 처음처럼 이렇게 신영복 글씨로 써놨다 이거야. 여러분과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간첩이 벌써 세균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윤석열이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끝나버렸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예, 그 신영복 아니, 계속 예, 조직도를 보여주면 조직도 따지고. 신영도 바로 옆에 박성준이 있습니다. 박성준 누구야? 당시 서울대 그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신영복의 그 지시로 기독교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부인이 누구냐면 한명숙입니다. 총리요. 간첩의 마누라가 총리하면 돼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부인이 아니고요. 박성준이 그 포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김대중 이 개새끼가 세상에 한명숙을 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끝났다 이거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나라가 끝났다 이거야. 끝났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이번에 또 그 노무현 때 김원아라는 여자가 청와대에 이 뭐야 그 의무기획관이 있었어요. 코로나를 총지휘하는. 근데 김우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또 통역당 기세춘입니다. 그래서 모란이 뭡니까? 북한에 모란동 있잖아요. 그걸 자기 딸 이름을 기모란으로 지은 겁니다. 나는요 해석도 못하겠어. 빨갱이들이 쓰는 말은 나는 듣지도 못하겠어. 뭔지. 야, 이 빨갱이야,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 투쟁 목숨 걸고 임하겠습니다, 목사님. 알았지? 예. 들어가.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 다시 한번 데려와 봐요. 세상에요, 문재인 이 개새끼가요, 세상에 제주 4.3 사건에 가서 뭐라고 연설을 했는가? 자,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국민이요 일어나야 되는 거야. 문재인이 개자식이요, 지금 현재 바로 체포해서 이 새끼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왜? 제주도 4.3 사건의 기념사에 가서 뭐라고 떠드냐 들어봐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우리 헌법학자님, 예. 부전공으로 제주도 4.3 사건을 연구했죠. 네. 예. 그것 때문에 나하고 만났잖아.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제주도 4.3 사건을 이것을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신문 광고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날 보고 도와달라고 쳐와서 나하고 처음 만나게 된 거야. 조금만 좀 보완 설명해 드리면요. 어. 저는 이제 2020년에 2월 달에 이제 정년을 했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애국 운동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2020년 4월 3일 날 문재인이가 저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발언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자, 네. 제주도 4.3 사건을 짧게 한번 설명해 봐요. 제주도 4.3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지금 여러분 48년도 4월 3일 날 발생한 것인데요. 그렇지. 4월 3일 날은 어떤 행가면 그해 5월 10일 날에 대한민국의 총선거가 예정된 날입니다. 총선거 예정된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로당 반란 세력들이 남한 내에서 정상적인 선거를 통한 합법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의 적화 통일이 어렵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4월 3일 날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면은 여자들이 애를 낳으려면 뱃속에 몇 달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가 탄생되는 날이 원래는 언제냐면요, 여자가 임신하는 것처럼 1948년 5월 10일이야. 5월 10일 날 총선을 해. 5월 10일 날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을 선발해. 선발을 하면 대한민국이 탄생이 되잖아. 돼, 안 돼? 그래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방해 놓으려고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킨 거야. 봐요. 48년 5월 10일이 우리나라가 태어나는 날이야. 총선이란 말이야. 근데 4.3이면 한 달 전이잖아. 한 달 전이니까 우리나라의 탄생을 못하도록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폭동 왜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월 10일 날 선거를 막아야만 자신들의 적화 통일의 그 야욕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3일 날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제주도에서요 새벽 4시에 남로당 무장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24개의 경찰 관소 중에서 12개의 경찰 관소를 기습 습격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죽이고 경찰의 가족도 죽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제주 4.3은 얼마나 반란이 강했고 규모가 컸냐면요. 48년 4월 3일 날 발생했잖아요. 이게 1953년이 돼서야 54년에 돼서야 이 반란이 끝납니다. 왜 이게 길어졌느냐? 그 사이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48년 이후 6.25가 있었기 때문에 6.25 때 이 4.3이 진압되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진압된 것이 바로 54년인 9월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제일 먼저 1호 비상계엄은요, 여순 군인 반란에 대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두 번째 비상계엄은 바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두 번째 선포하셨습니다. 왜 제주 4.3이 두 번째가 됐느냐? 1948년 4월 3일은 대한민국이 아직 건국이 되지 않았죠. 미 군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여순 반란을 진압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다시 4월 이듬해에 제주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셔서 이 반란들을 진압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때 제주도 4.3 사건에 죽은 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수만 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2,000명. 네, 12,000명인가요? 12,000명인데 이 제주도 사람들은요, 낮에는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산에, 제주도의 한라산에 숨어 있던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저녁에는 급습을 하니까 제주 도민들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대한민국 편 들고 저녁에는 북한 편 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걸린 놈들이 잡혀서 총살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12,000명이야.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예고간다고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이래서 제주도에 무장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럼 무장폭동이 일어나는 걸 진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기 전이요, 그때는 미국 군정이요, 미국이 군정을 할 때야. 그런데 이 모든 제주도 4.3 사건의 책임을 이승만한테 돌리고 있어. 왜? 미국한테 덤비려니까 겁먹거든. 미국은 겁느니까. 그때 미국 군정이 제압을 했단 말이야. 미국 군정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반 반토기 났는데,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잘 들어봐요. 해주 선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한번 해줘봐요. 잘 들어보라니까요. 우리나라가요,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됐잖아? 5월 10일? 알지? 됐는데 잘 들어봐야 돼. 이거는 머리가 번쩍 쓰고 뒤로 여러분 다 쓰러져야 돼. 의자를 제끼고 뒤로 다 넘어질 준비를 하라고. 세상에 북한도 선거를 했어요. 북한에 선거를 했는데 대한민국 안에 있는 남노당 세력들이 뿌리가 아직도 살아있어 가지고 북한 선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봐요. 예, 저희는 이제 48년 5월 10일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이 남노당 세력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이 김달삼이라는 친구가 제주도에 있는 이 반란표도 가지고 왔지만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540만 표가 넘어갔습니다. 540만이란 숫자는요, 이게 박헌영이의 자서전에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남한 내에서 540만 표가 비밀리에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북한은 언제 선거를 했느냐? 우리는 5월 10일 날 했는데 북한은 8월 25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이 8월 25일 날 북한에서 이루어진 선거를요, 북한 해주 지하 선거라는 말을 써요. 첫째 정리할 것은요, 여기 포대가 뭔가면 이것이 다 북한으로 넘어간 투표
포대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 빨간 글씨로 네모난 것은 제주라는 글씨가 돼 있죠. 이건 제주에서 올라간 것이고 왼쪽은 경북 달성. 이런 이제 포대로 이 선거 용지가 여기 충청도도 있어. 충청도도. 있겠죠. 예. 충청도. 이 용지가 넘어갔는데요. 이게 언제 이게 공개가 됐느냐? 대한민국이 소련과 수교를 할 때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 뭐냐? 이 사진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540만 표라고 하는 것은 박헌영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표에 근거해서 북한은 8월 25일 날 해주에서 선거를 하는데요. 왜 저 제목을 보면 해주 선거가 아니라 해주 지하 선거란 말을 왜 붙였느냐, 이런 겁니다. 이 북한은 북한 지역의 대의원을 뽑았죠. 북한 지역의 대의원은 공개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남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이들이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대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한 내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름을 공개하면 처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북한은 북한의 대표 대의원들은 공개를 했지만 남한을 대표하는 300여 명의 대의원은 선출을 했지만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출은 어떻게 했느냐? 남한에서 올라간 540만 표를 근거로 해서 남한의 대의원 300명을 북한이 선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를요, 북한 해주 선거란 말을 하지 않고 북한 해주 지하 선거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박수 박수 박수. 장로님도 보니까 감기가 살짝 온 것 같아. 빨리 코프 시럽을 2개를 잘라서 동시에 딱 마시란 말이야. 예. 내가 보니까 벌써 음성이 벌써 시원찮아. 또 황중성께 일로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또 빨렸어가. 자, 다시 한 번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다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방 때려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해방을 맞이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 해방된 게 아니되니까, 대가 없이 해방되니까 국민들이 자유의 대가를 모르는 거야. 이 병신들아, 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아, 이 빨갱이들 같은 데가 생겨가지고. 두 번째 뭐냐? 자, 해주 선거를 할 때, 북한이 선거할 때 8월 25일 할 때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들이 밤마다 도토리 도장을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쉬쉬쉬 하면서 도장을 딱딱딱 찍어가지고 마다리 포대에 담아서 북한한테 넘긴 표가 540만 표야. 이게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보라고. 제주도에 와서 고르바초프가 말이야, 노태우하고 회담하면서 말이야, 이걸 선물로 주고 간 거야. 돈을 30억 불을 빌려가면서, 아직도 빌려간 소련이 15억 불은 아직도, 나머지는요 뭐 저 탱크, 그 다음에 뭐 헬리콥터 이걸로 받았는데 아직도 절반은 아직도 돈을 안 갚아, 이 소련이, 이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530만 표를 북한한테 넘겼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지금 대한민국, 이게 남한에서 올라간 거예요. 남한에서 올라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야. 대가 없이 독립했고, 대가 없이 건국이 됐고, 모든 것이 대가 없이 됐고, 이거는 제1공로는 미국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데, 이걸 모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말이야, 미치겠어. 근데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야, 윤석열. 이해되십니까?
윤석열을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서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는 대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왜?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키려고 그래.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는 권위야. 국민 저항권의 이름으로 윤석열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재판받을 필요도 없어.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이 왕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000만 명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국민들이요, 내가 하는 말을 농담 따먹이로 듣지 마세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만약에 처형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충청도 공주 여러분들께서 다 추측이 되어서 충청도 사람들은 99% 다 데려와야 돼. 왜?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 아니, 여러분들은 살 걸 다 살았다고 쳐. 다 살았다고 쳐. 깐냐 거 뭐 죽어도 괜찮다고 쳐. 그러나 여러분 손주들에게 북한의 손주들을 북한에 넘겨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냐고? 나는 괜찮아요. 왜? 우리 며느리 양메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양메리 치마만 붙잡고 난 미국으로 도망가면 돼. 여러분들은요, 수령님하고 잘 살아봐. 잘 살아보라고. 참 정말 말이야. 날 따라온다고? 그럼 내가 발로 차버려 그냥. 내가요 얼마나 공상력이 뛰어나냐면요, 내가 반드시 이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서 캐나다에서 경상북도만한 땅을 살라고. 왜? 만약에 다시 북한한테 나라가 넘어가면 이 한국에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다 캐나다로 이민시키려고, 최소한 1,000만 명 데려가려고 내가 이 구상을 해서 지금 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나는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야. 참, 내가 선지자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식사기도 누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기도 누가 준비되셨나요? 그렇지. 자, 나오시고 총괄, 우리 총괄 대표님 식사기도 해주시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자, 감사해요. 감사해요. 충청남도 총괄 목사님 이영우 목사님.